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왔는데요. 이제 웨딩 촬영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딱 한 달 남았는데 웨딩 촬영 때 입을 드레스를 입어보고 고르는 날은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짝 열심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 써본 팩인데 코부터 턱까지만 붙일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불량 제품이 온 건가 했는데 아침에 얼굴 붓기 빼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었더라고요. 저는 피부에 워낙 열감이 많아서 아침에 무조건 시원한 패드나 팩을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 10분만 붙이고 있어도 열감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 메이크업도 확실히 잘 먹어요. 머리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두피부터 말려줘야 최대한 머리가 안 상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쇼츠로 겟레디미를 올리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생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저한테는 좀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딱 두세 개 만들어보고 느낀 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는 메이크업 하는 영상만 찍어놓고 음성은 따로 제가 경험한 썰들이나 제 이야기를 녹음해서 넣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재밌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사실 저는 친한 지인들을 만나도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들도 저한테 너는 속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안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남들이랑 있을 때 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혼자 지금 내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계속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도 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듣기만 하는 편인데 겟레디에서는 뭐랄까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제 이야기를 즐겁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시니까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느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좀 완벽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다면 겟레디에서는 처음으로 저의 콤플렉스나 아픈 경험들을 털어내보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옌젤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더 친밀감을 느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겟레디 쇼츠는 열심히 만들어보고 싶어요. 오늘의 OOTD 이 블라우스가 되게 날씬해 보이게 허리 라인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바지도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이런 느낌? 이 목걸이도 이번에 산 건데 너무 예쁘죠?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집 앞에 택배가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다 뜯고 정리하고 나가려고요. 이것도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보면은 잔소리 하거든요. 또 뭐 이렇게 많이 샀냐고. 그래서 저는 택배가 오면 무조건 남자친구 오기 전에 다 뜯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최근 다이어트 추천템 영상에서 소개했던 닭가슴살 깍두기 곤약볶음밥이에요. 저도 계속 재구매해서 먹고 있고 이게 배송 온 지 좀 오래됐나봐. 녹았어. 아, 이거는 뽑아 쓰는 키친타올. 제가 요즘 또 요리에 빠져가지고 필요해서 샀어요. 아, 박스가 이렇게 왔어.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추천했던 다이어트 카레고요. 이거는 뿌려 쓰는 올리브 오일인데 요리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샀고, 이거는 저당 마요네즈. 진간장 왜 샀지? 아 맞아, 제가 유튜브 보다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레집에서 미역국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이거 다 김치볶음밥 재료다. 대파, 고춧가루, 막김치랑 된장입니다.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서 볶음밥 해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귀걸이인데 제가 주문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2주 만에 온 것 같은데? 아, 너무 예뻐. 이렇게 생긴 진주 귀걸이랑 링 귀걸이도 샀어요. 아, 이거는 시티브리즈에서 보내주신 옷이다. 저 완전 화이트파거든요. 이 자켓이랑 나시랑 연청 바지까지. 이거는 제가 룩북으로 쇼츠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이제 박스 정리를 후딱 해봅시다. 오늘은 제가 미리 예약해둔 식빵을 픽업하러 갑니다. 화이트리에라고 정말 유명한 식빵 브랜드인데 사람들이 평일에도 줄 서서 사 먹을 만큼 식빵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시쯤 도착했는데요. 와, 이미 이날 식빵이 전부 품절됐다는 거예요. 앞에 줄 선 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슬퍼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전날 미리 예약해둔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 픽업해서 나왔습니다. 날씨도 푸릇푸릇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촌언니 하나 줄 것까지 해서 식빵 2개 포장했어요. 집에 가서 발뮤다에 구워 먹고 싶긴 한데 한 입만 먼저 먹어보려고요. 너무 궁금해. 진짜 다를까? 뭔가 향기부터 다른데? 많고 자국의 맛있어. 향이 너무 좋아. 이거 발뮤다에 구워 먹으면 진짜 기절이겠는데요? 딸기잼도 같이 샀거든요. 집에선 이거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너무 맛있어. 원래 이거 픽업하고 이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가방을 보니까 제가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카페 가면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계좌이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떡할지 고민 중이에요. 집에 갈까 싶기도 하고 일할 때 다 가져왔는데 드디어
발뮤다 토스터기에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요. 이게 제가 어제 마켓컬리에서 주문해둔 일반 식빵이거든요. 도제 식빵이라고. 사실 여기도 되게 맛있기로 유명한 식빵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도제 식빵이랑 화이트리에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면 색깔도 되게 다르고 이렇게 만졌을 때 화이트리에 식빵이 훨씬 부들부들한 느낌? 발뮤다 토스터기는 제가 몇 주 동안 너무 갖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남자친구랑 한번 다퉜거든요.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화해 선물로 발뮤다를 사줬어요. 개꿀. 화이트리에에서 같이 사온 딸기 버터잼이랑 제 최애 호두 크림치즈 발라서 먹어보려고요. 식빵이랑 같이 먹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내려주고 일단 도제 식빵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일반 식빵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는 편이에요. 이번엔 화이트리에. 와, 여러분, 저는 확실히 화이트리에가 맛있더라고요. 우유랑 버터 향이 훨씬 많이 느껴지고 빵을 먹으면서 이 정도의 풍미는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예약한 내역 보면 식빵 한 줄에 11,000원. 솔직히 너무 비싸서 매번 사 먹기는 어렵지만 저는 종종 빵 생각날 때 사 먹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갑자기 요리에 빠져가지고 설거지할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기세척기를 거의 매일 쓰는 것 같아요. 세제 2알 넣어서 식기세척기 돌리고 보통 2시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숟가락이 왜 여기 떨어져 있지? 드디어 오늘 업무 시작.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거의 매일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나 편하고 좋지 저처럼 게으르고 피인 사람들한테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침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TV도 있잖아요. 늘어지기 쉬운 환경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프리랜서들끼리 출근하는 오피스가 있으면 어떨까? 무조건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걸로 정말 직장처럼 세팅을 해두는 거죠. 서로 네트워킹하고 도움도 주면서 막상 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루틴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카레 요리해 먹을 건데 재료 중에 우유가 없어서 편의점 가서 후딱 사왔어요. 제가 요즘 요리에 빠진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도 선물 사들고 본가를 다녀왔는데 엄마가 저 배달 음식 좀 그만 먹으라고 직접 만든 카레를 싸줬어요. 솔직히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냥 받아온 건데 아니 한 입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레시피 받아가지고 재료를 모두 샀습니다. 먼저 버터에 양파를 구워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캐러멜라이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볶고 볶아도 갈색이 될 기미가 안 보여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캐러멜라이징은 원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인내의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한 30분 넘게 양파만 볶고 있었는데 눈이 시려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당근 넣어줬고요. 당근은 완전히 익힐 필요 없고 절반만 익히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요리를 너무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익은 건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싶어서 그 다음 레시피인 물 400ml를 넣어줬고요. 당근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팔팔 끓여줘야 돼요. 그리고 믹서기를 꺼내서 당근이랑 양파를 완전히 갈아줍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카레는 덩어리가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완전히 잘 갈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갈아줘도 당근 덩어리들이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계속 하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그냥 포기하고 카레가루를 넣어줬어요. 저는 오뚜기 약간 매운맛으로 넣었습니다. 가루를 잘 섞어준 다음에 우유 400ml를 넣어주고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3분만 더 익혀주면 카레 완성이에요. 오랜만에 요리하면서 느낀 점 진짜 너무 빡세다. 요리란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새우는 따로 익혀주면 되는데요. 저는 올리브오일 넣고 다진 마늘 넣어서 새우를 같이 구워줬어요. 사실 원래 카레 레시피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카레에 고기가 안 들어가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카레용 고기를 사서 후라이팬에 구워줬어요. 저는 오일에만 구웠더니 좀 싱거워서 다음부턴 소금이나 후추를 넣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제 접시에 카레 소스 먼저 부어주고 밥 올리고 새우 올려주고 고기까지 올려주고요. 카레를 1.5배 더 맛있게 해줄 김치까지 준비해주면 끝입니다. 요리 과정이 좀 어설퍼서 맛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맛은 엄마가 해준 거랑 똑같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 이 카레는 저처럼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딱이에요. 제가 야채 싫어 인간이라서 원래 카레 먹을 때도 당근, 양파 다 빼고 먹거든요. 근데 얘는 당근이랑 양파가 갈려져 있는데도 야채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거부감 없이 야채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정말 맛있는 카레라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밥 먹고 화장부터 지우고 있어요. 저는 지성 피부라서 클렌징 오일은 안 쓰고 순한 클렌징 밤이나 밀크로 1차 세안해주고요. 클렌징 폼은 약산성보다는 약 알칼리성을 써야 개운하게 세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손이 아니라 진동 클렌저로 세안합니다. 요즘은 메이크업 제품들이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손으로만 세안하면 모공 속에 메이크업 잔여물이랑 노폐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동 클렌저로 세안하면 확실히 모공 속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느낌. 세안하고 오늘은 피지와 블랙헤드를 잠재우기 위해 클레이 마스크 해줄 거예요. 이건 비플레잉 녹투 모공 클레이 팩인데 처음 써본 제품이거든요. 일단 부드럽게 잘 펴발려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바르는 팩 중에서는 뻑뻑하고 잘 안 발리는 제품도 많아서 잘 골라야 돼요. 얼굴에 두껍게 올려주고 5분만 있다가 씻어내면 됩니다. 확실히 블랙헤드랑 각질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처럼 피지랑 블랙헤드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런 클레이팩 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요즘 또 얼굴 라인이 살짝 무너지는 게 느껴져서 디바이스 관리해줄 거예요. 사실 피부과 시술 받는 게 효과도 직방이고 오래 유지되긴 하지만 저는 피부과까지 가는 과정도 너무 귀찮고 대부분은 통증이 있으니까 받을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과 거의 안 가고 홈케어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귀찮음을 이겨내고 꾸준히만 해주면 저는 효과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요즘 하고 싶은 시술이 생겼는데 너무 고민 중이에요. 얼굴 지방흡입. 제가 몸에 비해서 얼굴에만 유독 살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얼굴 지방 없애고 싶어서 안 받아본 시술이 없을 만큼 피부과에 몇백을 썼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지방흡입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6월이 웨딩 촬영이고 11월이 본식이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애매해요. 몇 월에 하는 게 적당할지도 모르겠고 붓기가 빨리 안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 지방흡입을 할지 말지 여러모로 고민 중입니다. 초음파 관리 끝내고 유이크 쿨링 패드 붙일 거예요. 제가 써본 쿨링 패드 중에 진짜 이게 제일 좋아요. 벌써 두통 다 비워서 또 시켜야 돼. 반으로 톡 잘랐을 수 있어서 코랑 턱에 붙이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붙이고 한 30초 지나면 확 시원해지는 게 느껴져요. 떼기 전에 쓱쓱 피부 결대로 닦아내주고요. 다음은 제 최애 그린그린 트러블 세럼 쓸 거예요. 최근에 자극적인 음식이랑 밀가루를 많이 먹었더니 턱에 트러블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턱 위주로 꼼꼼히 발라줄게요. 얘는 되게 가벼운 제형이라 지성 피부가 쓰기에도 좋아요. 마지막은 거의 다 써가는 스킨앤랩 장벽 크림. 얘는 지성이 쓰기에는 살짝 무거운 제형이라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웬걸?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써주면 확실히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마지막은 진정팩 올려줄게요. 이런 겔 마스크팩은 붙이고 1시간 이상 있어야 해서 조금 귀찮긴 한데 그만큼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팩 흡수시키는 동안 마무리해야 할 기획안이 있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확실히 저는 야행성 인간인가 봐요. 아침에 일하면 집중이 잘 안 되고 계속 몽롱한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2시간 빡 집중해서 일하고 바로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로봇 청소기부터 돌렸어요. 저희 집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청소기를 한 이틀만 안 돌려도 바닥이 온통 모래랑 털로 난리가 나거든요. 저희 집 최고의 이모님이십니다. 산타 너무 귀엽죠? 제가 부르면 바로 제 책상 위로 올라오는 주인 바라긴 양이에요. 오늘은 필라테스 수업하러 왔어요. 저는 살면서 운동에 재미를 들인 적이 없는데 그나마 필라테스가 재밌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DM으로 저도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은데 1대1로 할지 그룹으로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50분 수업을 회당 10만 원 정도로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는데 이건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있어요. 1대1은 통장에 여유가 있거나 신체 중에 너무 아프거나 안 좋은 부위가 있거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6명 이하의 그룹 레슨을 추천드려요. 저는 올해 겨울에 임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골반이랑 척추 비대칭이 정말 심한 편이에요. 이게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균형이 안 맞아서 저는 정말 제 몸 맞춤으로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대칭이 맞아진다면 그때부터는 그룹 레슨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열정 넘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만족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필라테스가 되게 정적이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몸의 소근육 하나하나를 쓰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필라테스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남자친구가 아직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같이 먹으려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진짜 맛있어 보이는 김치볶음밥 레시피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영상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온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감사할 정도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료 손질은 대파랑 김치 딱 2개만 해주면 되고 간단한 레시피예요. 손질한 대파랑 김치 모두 계량컵에 넣어주고요. 스테비아 설탕 1숟갈, 참기름 2숟갈, 고춧가루 1숟갈, 마요네즈 2숟갈, 된장 3분의 1숟갈, 식용유 1숟갈, 그리고 쉐킷쉐킷 해줍니다. 제가 마요네즈 양 조절을 실패했는지 뭔가 베이스가 좀 희끄무리해지더라고요. 수습해보고자 김치 국물을 좀 더 넣어줬어요.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주고 섞은 재료를 부어서 쫙쫙 펼쳐줍니다. 뚜껑 덮고 1분 기다려주고 뚜껑 열어서 1분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요. 제가 기름을 조금 넣어서 그런지 금방 바닥이 타더라고요. 열심히 섞어주면서 또 1분 기다렸어요. 중약불로 줄이고 밥 2공기 넣어서 열심히 섞어주고요. 다시 팬에 펼쳐준 다음 뚜껑 덮고 30초 기다리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볶음밥이 아니라 김치찌개에 밥 넣은 게 쫄아진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인라면 담백한 맛 컵라면이랑 먹을 거예요. 저는 원래 무조건 빨간 국물 라면을 좋아하는데 장인라면은 이상하게 빨간 국물보다 이 하얀 국물 담백한 맛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겉면이라서 칼로리 부담도 덜해요. 저는 제로 콜라, 남자친구는 맥주랑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볶음밥이 나름 먹을만 하긴 했는데 확실히 제가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볶음밥 식감이 약간 찐득하고 죽 같은 느낌? 다행히 남자친구는 맛있다고 다 먹어주긴 했는데 저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요새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매일 직장에 다니면서 매일 요리를 해줬지?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엄마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밥 먹고 항상 식후에 챙겨 먹는 다이어트 보조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불안하다니까? 요즘 밥 먹으면서 데블스 플랜 2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1 때보다 모든 출연자들이 뭔가 묻어가려 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이기려는 욕심이 있어 보여서 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바로 일하려고 하는데 산타가 계속 책상 위에 올라와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잠이나 자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운동하고 와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딱 30분만 자고 일하려고 했는데 밀에 배를 만지면서 자니까 너무 포근해서 거의 1시간을 자버렸어요. 하지만 행복했다.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고양이들 추르 타임. 추르만 꺼내면 진짜 환장을 해요. 너희 추르 먹이려고 집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걸 너희는 알긴 할까? 다음 생엔 꼭 주인 잘 만난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먹고 자고 싸기만 해도 귀엽다는 이유로 사랑받는 부러운 것들. 이제 진짜 집중해서 일 시작. 낮잠 자고 카페인까지 수혈해주니까 집중력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밀린 이메일도 답장하고 영상 기획도 하고 편집도 했습니다. 저녁은 어제 요리하고 남은 카레랑 칼로리 낮은 제로콘 누들 짜장면 같이 먹었어요. 최근 다이어트템 영상에서도 추천한 짜장면인데 성분도 착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매운 사천짜장 맛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날은 다 먹고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짜장으로 먹었어요. 카레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다. 짜자잔. 여러분, 저 맥북 프로에 400만원 태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로 셀프 선물했어요. 제가 약 3년간 맥북 에어만 쓰다가 처음으로 맥북 프로로 갈아탄 거거든요. 최근 제 영상은 거의 다 제가 직접 편집을 했는데 4K 영상은 확실히 맥북 에어로 편집하는 건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장 공간이랑 램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샀는데도 계속 버벅이고 튕기고 인코딩도 너무 오래 걸려서 맥북 프로로 갈아타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원래 쓰던 맥북 에어는 15인치고 이번에 산 맥북 프로는 16인치거든요. 고작 1인치 차인데 뭔가 화면이 훨씬 시원시원해진 느낌? 그리고 맥북 에어에는 없지만 프로에는 있는 것들. 노트북이 뜨거워지지 않게 식혀주는 펜, HDMI 꽂는 곳, 그리고 대망의 SD카드도 꽂을 수 있습니다. 저 진짜 너무 설레요. 제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쓸데없이 장비 욕심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맥북 프로를 안 샀던 가장 큰 이유가 무겁다는 거, 휴대하기가 어려워서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거의 차로 운전하면서 이동을 하니까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집에서는 아이맥 M1 컴퓨터를 쓰고 있었는데 얘도 영상 편집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27인치 모니터 2개 두고 맥북 프로랑 화면 연결해서 이걸로 일할 생각이에요. 이제 진짜 최소 3-4년은 안 바꾸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니터도 꽤 하이엔드인 델 울트라샤프 4K 제품으로 사봤어요. 이썸님이 업무용 끝판왕으로 추천하셔서 그냥 믿고 샀거든요. 제 남자친구도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디자이너들은 거의 무조건 델 모니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참 희한한 게 스크래쳐 사주면 잘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이런 쓰레기 상자만 보면 환장하고 들어가요. 솔직히 모니터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다행히 제가 원래 쓰던 주연테크 화이트 모니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이번에는 모니터 하나는 세로로 써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신세계더라고요. 제 남자친구 말 세로 모니터는 한 번 쓰면 절대 못 빠져나온대요. 특히 릴스 볼 때나 편집할 때 세로 영상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특히 웹툰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델 가로 모니터로는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주요 업무들을 할 것 같고 세로 모니터로는 자료를 띄워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쇼폼 영상을 보는 용도로 쓸 것 같아요. 이번에 맥북이랑 모니터까지 거의 500만 원을 질러서 당분간은 더 열심히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많이 먹은 날이나 얼굴이나 몸이 부은 날에는 꼭 반신욕을 하고 자요. 러쉬 버블바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걸로 거품 목욕하려고요. 최근에 다이소 입욕제도 써봤는데 거품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입욕제는 역시 러쉬가 짱인 것 같아요. 거품 가득가득 내주고 붓기 잘 빠지는 반신욕 오일도 한 방울 넣어줬고요. 반신욕하면서 이북 리더기로 꼭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하루 마무리했어요. 몸이 따뜻해지면 독소랑 붓기도 빠지고 근육도 풀리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까지 잘 되는 느낌이라 저는 반신욕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옌제리들만의 힐링 루틴은 뭐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꼭 따라해볼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본 나레이션 브이로그인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칠게요. 끝까지 봐준 엔젤이들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